H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정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전 세계 곳곳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오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 살펴봅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살펴보죠. 영국에서 조만간 자유의 날을 선포한다고요. 네, 영국 정부가 오는 19일 그동안 해왔던 코로나 방역 조처를 풀고 이른바 자유의 날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해제 조처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영국은 전 세계 선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또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초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일찍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간과를 해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네. 보리스 존슨 총리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만큼 아주 긴급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역 조처를 해제할 만큼 안정권에 접어들었나 보네요. 현재 영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새롭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아. 영국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가 약 16만 명에 달하는데 전주보다도 46%가량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영국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존슨 총리가 연설에서 현재 영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면서 코로나 백신이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경제를 다시 개방하고 사업장의 문을 오픈할 때가 됐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예, 영국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반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적어도 한 차례 접종을 마친 사람은 68%,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0%를 약간 넘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보급되고 있는 백신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개발된 건데요. 이게 과연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백신을 맞아도 델타나 델타 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례보다 훨씬 적다는 게 각국 정부나 보건 당국자들이 공통된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19일부터 영국에서 규제가 풀리게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의 규제도 해제가 됩니다. 또 식당이나 극장, 스포츠 경기장의 수용 인원 제한 지침도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델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12일 최종적으로 이 완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영국에서는 이렇게 규제 조치 풀겠다라고 나온 반면 또 호주에서는 방역 조처를 연장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네, 호주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가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가 지난 7일 시드니에 내려졌던 봉쇄 조처를 일주일간 더 연장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시드니 주민들은 오는 16일까지 운동과 생필품 구매, 업무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바로 변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심상치가 않죠.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확진자의 51% 정도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 감염의 80% 이상이 미주리, 캔자스, 아이오와 등 중서부와 남부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주들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주들입니다. 그래서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도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연속해서 지금 1000명대가 넘는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 등 이 인구 과밀 지역인 대도시는 물론 훈련소 등지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한국 보건 당국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좀 더딘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되나요? 5일 기준으로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가 채 안 되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0%를 약간 웃돌면서 상당히 더딘 상황입니다. 네. 최근 한국 정부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파이자의 백신 70만 회분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이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 한편 한국 외에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도쿄도에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에 긴급 사태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도쿄에서 열리는 그 경기에는 무관중으로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비영리 공공방송인 이 시스펜이 최근 전직 대통령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 142명이 동참한 이번 조사는 44명의 전직 대통령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평가는 지난 2000년 이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평가가 또 이뤄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41등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재임 기간이 31일에 불과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보다도 순위가 더 낮았습니다. 예.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였던 건가요?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중 설득, 위기 대응 리더십, 경제 운영, 도덕적 권위, 국제 관계, 행정 능력, 의회와의 관계, 어젠다 설정, 정의 추구, 시대적 성과 등 총 10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예. 각 부분별로 좀 점수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가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총점은 312점인데 대중 설득 면에서는 32위를 기록했지만 도덕적 권위와 행정 능력 항목에서는 최하위 44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임이죠. 44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평가는 어땠나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총점 664점으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조사 때보다도 두 계단이 더 올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보다도 순위가 높았습니다.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1위,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은 1등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제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역사학자들과 교수들이 전원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직전 조사는 물론이고 지난 2000년에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4차례 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링컨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 2위에 네. 오르곤 하잖아요. 자, 그밖에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통령들은 또 누가 있나요? 2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는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자,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는 지난 2009년 이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4위, 드워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반대로 또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1위를 기록했고 남북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는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42위, 그리고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탄핵 재판을 받았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43위입니다. 예. 남북 전쟁을 막지 못한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44위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최하위 3명의 대통령 순위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사는 시스펜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과학적인 조사는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종과 성, 나이와 철학 등의 조금 더 다양성을 두기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역사학자들을 추가로 또 조사에 동참시킨 점은 평가를 해야 된다면서 평가자들이 모두 저명한 역사학자들인 만큼 이들의 통찰력을 볼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이렇게 평가자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순위가 오르내리는 경향이 제법 있습니다. 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번 조사를 주도한 히스팬의 레이첼 카츠의 설명을 전했는데 대통령의 임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전임 행정부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생각을 그런 견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